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어 내신 시험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어떤 학교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학교가 있고요. 조금 많이 남은 친구들은 3주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타임 때 친구들이 물론 다음 주에 우리 시험 2주 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영어 시험만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선생님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고등학생인데 1학년인데 본문은 외우는데 그런데 모의고사 이렇게 질문 나가는 건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나타나고 봤을 때 영어 본문 2단원 그리고 모의고사가 한 10개 지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분량이면 사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그런 교과서 본문 내용이 엄청 길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외워도 되지 않을까? 물론 외우는 게 참 비효율적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을 기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가 전체인 친구들, 심지어는 어떤 학교들은 몇십 지문이 시험 범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고 앉아있는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겠죠.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지겠죠. 영어에는 점수를 확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과목들은 어떨까요? 그거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절대 시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근데 그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우리 시험 기간을 좌우한 거기 때문에 영어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어 내신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수능인가요? 국가에서 치는 건가요? 아니면 창원시에서 치는 건가요? 아니죠. 상남중학교, 삼정자중학교, 웅남중학교, 토울고등학교, 사파고등학교 각자 본인의 학교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학교마다 완전히 다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의 그런 특성에 맞춰서 그런 비율이나 시험에 대한 유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 없이 막 공부만 해요.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요. 근데 내가 갈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 큰 방향성, 내가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학교 유형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 선배들 중에서 작년에 쳤던 시험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전에 시험 쳐봤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 유형이 이 학교에서 이런 유형이 나왔었는데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달라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학교 전체적인 틀을 나타놓고 봤을 때 그런 시험 문제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back to basic이라고 해요. back to basic이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라.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죠? 한 2단원 정도. 중학생은 그냥 본문 2단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문법, 내용. 여기 다예요.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일반고는 그냥 본문 2단원, 모의고사 몇 개,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냥 이것만 봐서는 불안한 거죠. 맞죠?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뭘 해요? 변형 문제만 계속 풀고 있어요. 계속 풀고 있어요. 근데 끝에 가면 갈수록 물론 앞에 많이 공부해놓고 문제를 많이 푸는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막 문제만 풀어서 나 자기 만족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back to basic. 결국에는 전부 다 기본에서부터 나온다. 변형 문제들은 전부 다 본문, 지문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해 줄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특수학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들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외고 이번에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만 5개가 들어가고요.
수능 지문 기준에서 158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세부제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158개에 대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변형 문제를 3개씩만 풀면 몇 개예요? 맞죠? 500개가 훅 넘어가 버리죠. 500개가 돼버리면 많이 푸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기본의 모양은 어땠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생겨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막상 시험에 가서는 오히려 그 혼란스러웠던 것들, 변형됐던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베이직, 기본 뒤로 갈수록 우리 본문과 지문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본문에 있는 중심 문법 그거에만 중심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서술형 준비. 서술형 준비 되게 중요하죠. 서술형이 학교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는 100%인 학교도 있고 70%인 학교도 있고 점점 서술형 비중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맞죠?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5대5나 6대4 정도라고 놔두고 봤을 때 서술형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보통 서술형에서 배점이 높죠. 맞죠? 객관식에 열심히 풀고 서술형에서 큰 거 8점짜리 이런 것도 둥둥 날아가 버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술형에서 우리 보통 8점 만점에 8점을 받는 경우보다 감점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세하게 몇 점씩 가랑비처럼 감점을 받다 보면 결국엔 전체 큰 점수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아무래도 객관식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항상 시험이 끝나면 중학교의 경우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작게 놓는 분량이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페이지 수가 8페이지 이상 나가는 시험지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 안에 다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무조건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쓰면서 해야 됩니다. 나 근데 아니까 그냥 눈으로 봐. 그러다가 나중에 스쿨 스플레이스인데요. 스쿨 스플레이스 아시죠? SCHOL 맞죠? 그런데 갑자기 시험 기간 때 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SKULL 진짜로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연습해 준다? 우리가 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이어져 있는 문법 포인트라든지 선생님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다. 이 부분들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게 서술형의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약간 힌트 또는 아주 큰 힌트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 아니면 여기서 나온다 라는 부분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그거 할 시간을 못 만드는 거. 여러분이 정성을 좀 많이 쓰면 점수가 확 바뀌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 부분이에요. 꼭 쌤이 완벽하게 하라고 했던 부분들은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갈팡질팡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 있지만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낼까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예? 선생님 어떻게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요? 계속 본문을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문법을 바꾸겠다. 이 부분 어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비워둘 것 같은데 이거는 순서를 잡으면 헷갈리겠는데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내가 한번 진짜 출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표시를 하면서 공부하세요. 흔적을 남기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1회독, 2회독 때는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4회독, 5회독 넘어갈 때는 그 표시했던 부분들 중심으로만 눈에 훅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분량이 많아서 전체를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눈에 익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까 잠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시간 낭비 부분. 시간 낭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시간 낭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물론
실제 시험을 쳐보면서 중간고사 쳐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기말할 때는 더 늘려야 되고 이런 방법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 때 시간을 항상 재놓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 낭비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친구들이 시험지를 딱 시험 시간을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마음이 급하죠. 막 풀기 시작하죠. 그러지 말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시험지 전체 문항 개수와 전체 페이지 수 그리고 서술형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 얘에 대한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전체 큰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이만큼에 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안 그러면 풀다 보면 8페이지 중에서 3페이지인데 3페이지에서 내가 이거 좀만 더 보면 되겠는데 해서 계속 잡고 있다가 아예 5페이지, 6페이지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간에 안배해서 항상 중간에 시험 치면서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전에는 그랬어요. 영어 내신 중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그냥 영어 실력이 영어 시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험 받아와, 100점 받아와 이렇게 하면 다 받아왔어요. 본문만 좀 외우고 가서 100점 받아와. 선생님 한 개 감점돼서 99점이에요. 이렇게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 실력은 실력이고 또 실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자기가 학교 내심 시험을 맞춰가지고 포커싱 돼서 준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은 실력대로 키우지만 내신 기간에는 내신 기간대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겼는데 죄송합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